오늘 특별히 한번 이봉건 우리 마라토너 강사님에 이어서 드라마 극작가 지망생이죠? 지망생 19부 웹소설 출간해가지고 현재 인문학서적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었던 인문학서적 두 권을 출간한 우리 토목공학과 1학번 손상욱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내공 있는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 나만의 글쓰기 특강 끝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강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주제가 나답게 글쓰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글쓰기가 아니라 나답게 글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다운 게 뭔지 알아요? 나를 모르는데요. 나를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나다운 걸 찾는데요. 지금 카메라가 있잖아요. 보통 영화 배우, 뭐 드라마 배우 옛날에 탤런트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은 이 프레임 안에서 찍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뮤지컬 배우나 연기 배우들은 이게 벗어나거든요. 네. 카메라 안 찍혀버려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에 있으면서 너무 틀에 박힌 거에서 좀 벗어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문화에서 미리 기자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고 했었고 구성작가를 좀 했고 드라마 영화 작가한다 작가 지망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글 쓸 때 어떤 게 글을 쓴다 보니까 이게 단계 기자로 리뷰를 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단계 정답 출발 법칙이니까 작가들이 써도 최종적으로는 자기 느끼는 게 정답이다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고요. 신명 설명 리뷰를 썼더라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계속하자고 전략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저는 예고편을 보지 않아요. 왜냐면 예고편을 보게 되면 그 장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인이 되거든요. 제가 영화를 많이 봤을 때는 1년에 영화 리뷰만 보면 100개씩 막 그랬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경험 영화 다 봤다고 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썼나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쌍용어를 다닐 때 연구소에서 연구 보고서 스코프런서 이런 것들을 썼고요. 공사철 제안서 등등을 썼어요. 기획실에 썼고. 그래서 문과적인 글, 이과적인 글을 썼는데 제가 어떤 글을 제일 잘 썼나 보니까 공적조서를 되게 잘 썼더라고요. 이게 공적조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공적을 가지고 이게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적조서를 써서 승진 안 한 사람이 없었고요. 계약직이 정직 안 된 사람이 없었고 발주처에서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 이게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글 쓰고 이런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굉장히 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가진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쓴 2권의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16시간 수업을 할 때 하는 거를 그대로 할게요. 내가 어떤 글을 쓸 수 있고 현재 앞으로 어떤 글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장점은 뭔지를 찾아드리는데 여러분들 다 찾아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딱 2분만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야지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온 분한테 마이크를 드릴게요. My great pleasure to introduce myself. My major of architecture university and I have a master degree in project management. 농담이고 잘해봤습니다. 저보기로 하겠습니다. 고향은 충남 아니고 고등학교는 이제 대전에서 나왔고요. 이제 고대에서 석사를 했고 중간에 이제 미국 시카고 놀페스트에서 이제 프로젝트 경영학 석사를 했습니다. 미국 투자에서 2년 일하다가 한국에는 2004년 LG 전략 컨설턴 들어와서 전략 컨설팅을 2년 하다가 2006년도에 미래에셋에서 이제 개발투자본부장 8년 하고 이제 에반스톤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자체 개발 사업 이제 컨설팅 그리고 이제 민간 TF 사업에 이제 PM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떨결에 이제 SH 들어가서 지금 중장기 전략하고 이제 신사업 발굴 그 사업 타당성 검토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좀 되지 않았나? 최근의 화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에서 이제 결국은 주역 중용을 보다가 최근에 이제 천부경에 운삼사 송환 571모양 이 문장 한 거를 이제 해석만 나눴는데 앞으로 이제 수리학, 천문학,
뭐 음양, 오행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한 문장에 내공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쾌한 좀 논리를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이제 매월당 김시숙 선생님 요즘에 아주 빠져 있는데 나중에 그거에 대한 매력을 또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였죠? 미국의 공고의 타당성. 우리가 남의 얘기를 잘안 듣죠? SH에서 네. 타당성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하게 돼요. LH SH. 사람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있었어요. 이 회사의 소개. 회사 이름 회사 이름 뭐였고 있었어요? SH SH. LG 뭐 미래세 미래에서 있었고. 김시숙 김지석 있었죠. 전부경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치. 전부경 723 좋아요. 그러면 오늘 글 쓰는 거 뭐 얘기하면 이분이 글을 쓰면 어떤 글을 쓸 때 제일 잘 쓸 수 있을까요? 매월당 김시숙 기억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억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사실 팩트에 관한 부분하고 내면 감정에 대한 부분, 요구 욕망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많았을까요? 이분의 자기 소개. 팩트. 어느 게 팩트였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 뭐 경력 다 있는 사실에 있는 것들. 그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게 대부분이에요. 본인의 욕망 조건 뒷부분에서 나온 거. 욕망이 있고. 뭘 알고 싶어 보여요? 욕망이 있고. 더 공부하고 싶고 그 공부함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내면 이런 부분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다시 그럼 질문하기 전에 내면 감정하고 욕구 욕망의 차이는 뭘까요? 내면 감정하고 욕구 욕망의 차이. 네, 감정과 있고 네. 그게 같은 평면에서 비교될 수는 있는데 감정은 그냥 어떤 평면적인 여러 분류를 말하는 거고 욕구는 어떤 지향적인 기준이에요. 맞는 얘기도 굉장히 어렵대요. 의지가 있냐 없냐. 의지가 있냐 없냐? 어디가 의지가 있냐 없냐? 감정은 의지가 없는 네.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 같고 네. 욕구 욕망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오. 이게 뒷부분은 굉장히 맞는 부분이 되는데 감정도 사실 욕구 욕망이 형태화된 게 감정이긴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마라톤 선수이자 수영 선수 수영을 아침에 안 했는데 했다고 쳐요. 나는 수영을 했다. 이건 뭘까요? 나는 수영을 했다. 네, 팩트겠죠. 나는 수영을 좋아한다 그러면 감정이죠. 나는 수영을 하고 싶다. 욕구 욕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감정이나 내면 이런 부분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요. 현재의 부분들이 작용되는 거고 욕구 욕망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등등 해가지고 미래의 그런 의지, 의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되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 잔소에서의 어느 게 제일 많았어요? 어느 게 제일 많았을까요? 과거, 현재, 사실 그죠? 팩트가 제일 많았죠. 그러면 이분이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쓸 때 제일 빠를까요? 사실적인 사실. 그죠? 사실적인 이야기를 쓸 때 빠르겠죠. 그리고 자기소개할 때 보면 어떻게 써요? 자기소개했더니 처음부터 영어를 우리를 써요. 그게 욕구인가요? 어떤 식의 욕구인가요? 욕망 장난이 없는 장난. 그러니까 보면 영어로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쉼 없이 다 따라갔죠. 한국말 얘기할 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한국말 할 때 어땠어? 잘했어요. 아, 잘했는데. 제자가 잘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말 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갔죠. 그러면 어디에 굉장히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야? 한국말. 한국말이 더 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말을 할 때 좀 천천히 했죠. 영어를 할 때 되게 빨리 했죠. 목소리 좀 더 컸죠. 그리고 뒷부분에 언제 할 때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내가 김시선 나올 때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 되게 강하냐면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현학적이고 남들이 모르는 걸 얘기할 때 굉장히 당당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아는 거를 얘기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되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함축적이어서 사람들이 듣고 기억을 못해.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구체적으로 안 남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쓸 때 제일 빠를까? 지역. 팩트에 관한 글, 내면에 관한 글, 욕구 욕망에 관한 글을 쓸 중에서 팩트에 관한 글을 쓸 때가 제일 빨리 쓸 거예요. 그리고 이 내면에 대한 글을 쓸 때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욕구 욕망에 대한 글을 쓸 때는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은 다시 팩트를 쓰듯이 빠르게 갈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이 팩트를 쓸 때 글을 빨리 쓰고 내면을 표현할 때 시간이 좀 걸리고 욕구 욕망을 표현할 때 다시 빨라진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막힌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글을 나는 못 쓴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에서가 막혔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막힌 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실제로 감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만 딱 들은 걸로 치면 그 팩트에 관해서 굉장히 강한 분이고 욕구 욕망도 있지만 내면을 표현하는 데 되게 약한 분이죠. 그렇게 고정관념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30초가 주어지지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주어졌으면 내면 욕구 욕망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초 따위에 나의 내면을 표현할 수는 없어. 그래서 아예 안 넣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안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쓸 때 완벽하지 않으면 안 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시작을 안 한다. 하는 부분들에서. 들어보면 정리해볼게요. 이분의 장점은 뭐였어요? 30초 자기소개로만 나온 장점. 잘생겼다. 목소리도 괜찮다. 목소리도 괜찮다. 이게 굉장한 칭찬인 것 같지만
발표한 내용에 대한 성의 없는 칭찬이야? 그러니까 성의 없는 칭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안 들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장점도 뭐 있을까? 장점. 프레젠테이션을 막힘없이 잘 했죠. 프레젠테이션을 막힘없이 잘한다. 어떻게 잘해요? 이게 긴급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힘없이 했다는 거는 평소에 그런 생활 습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난 발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얘기할 때 영어를 쫙 얘기했죠. 그 영어를 얘기한 건 아마 준비한 걸 거거든요. 영어를 얘기하면서 한국말로 준비할 시간을 벌었을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발표 스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할 때 30초가 다 끝났어요라고 할 때까지 뭐만 얘기했어요? 팩트만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됐어요? 대상의 이치 뭐 이렇게 하면서 추상적인 단어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김시숙 얘기를 나오게 되고 그런다는 건 뭐냐면 이 단락이 바뀌면서 주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능통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주제를 표현할 때 하나에 집중하고 다른 옆의 부분들은 빼는. 그러니까 중간에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인이죠. 이쪽 저쪽을 하고. 그러면 30초 자기소개 빼고 이 사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고 있던 잘생긴 거 빼고 장점이 없는 사람인가요? 내가 어려워. 내가 어디가? 건축공학의 전공 공대생인 줄 알았는데 거기 뭐 주역도 관심이 있고 오히려 더 그쪽에 인생의 관심사가 더 많은 거를 새롭게. 아니 건축공학과 나오면 주역 정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또 장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기를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장점을 좀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장점을 찾겠다는 굳은 이게 희망을 가지게 돼요. 그거 딱 생각을 하면 장점이 안 나오고 막 이 나의 쓰레기 같은 면들만 계속 나오게 돼요. 나의 시 안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장점이 없는 인간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 잘하면 칭찬받아요. 칭찬받지 못해요. 한 번 잘하면. 한 번 잘해도 칭찬 못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면. 한 번 잘했을 때 칭찬 받죠. 두 번 잘했으면. 그 똑같은 걸 두 번 잘했어요. 칭찬을 못 받고 잘하는 분들 두 번 잘했으면. 술 그렇죠. 두 번 잘했을 때 술 산다고 하는 거 두 번 칭찬도 잘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봐요. 한 번 잘못했어요. 욕먹 혼나죠. 그걸 똑같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걸 또 한 번 잘못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인간적인 무멸감 나오죠. 너, 이 새끼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칭찬할 때 한 번, 잘했을 때 한 번 칭찬받고 못했을 때 한 번 욕먹고 잘했을 때 칭찬받고 못했을 때 욕먹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평온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칭찬을 받냐? 처음에 딱 한 번 칭찬을 받아요.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학기 시작했을 때 칭찬 한 번 받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건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가 되고. 근데 하나 잘못했던 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좋은 면을 찾기보다는 다른 잘못된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하는 걸 찾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칭찬하는 찾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뭘 잘했는지 찾아주고 뭘 잘했는지 찾아주고 뭘 잘했는지 찾아주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아라는 이 열받음이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빡침 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튀어나올 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장점을 찾아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장점을 찾았을 때 그거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나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들이 있어요. 작가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심리 치료를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글을 못 써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장점이 뭔지를 모르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걸 활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나한테 마이크를 안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릴지 몰랐어요. 저는 원래부터 글을 썼던 사람은 아니고요. 국문과에서 딱 학사만 간신히 졸업을 하고 원래는 학교 다닐 때까지는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예, 이 미천한 외모로 연기라는 거에 꿈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리얼블루는 어렵다 그래서 회사에 가야겠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정말 우연처럼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게 투니버스였어요. 그 당시 케이블 TV라는 게 뭔지도 몰랐었고 아직 개국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91년도부터 95년도 케이블 채널 개국 동시에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시작해서 저는 PD로 일을 했고 애니메이션 더빙 연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TV 유치원 뽀뽀뽀 같은 느낌의 인형극 유아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연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연애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내 커플은 안 된다. 너는 회사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미개한 시대에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PD가 너무 재미있었고 재미있게 일하다 갑자기 직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근데 저를 자르시던 분이 너는 글을 잘 쓰는 것 같으니까 작가를 해보라고 저의 미래를 정해주시더라고요. 등 떠밀리듯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회사에서 보던 게 애니메이션이었어서 그냥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에 익숙했을 뿐이지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썼고 몇 편의 작품을 쓰고 그리고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작가로 사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면서 나이를 야금야금 먹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그래서 그냥 제 안에 있던 어떤 얘기를 만든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화책 그 청개구리 이야기 꼬리를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뭐 요가 강사도 해보고 갑자기 댄스 스포츠를 배우겠다고 춤을 배우러 한 1년 네, 다양한 것들 하다 아이들도 좀 가르쳐보다가 지금은 아이도 많이 커서 저의 도움이 거의 필요 없는 상태라 다시 뭔가 처음 했던 일로 좀 돌아가고 싶다. 근데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드라마 대본을 혼자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드라마 작가라는 게 혼자서는 작가로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쓴 대본을 픽하고 이걸 작품을 만듭시다 해야 저는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쓰는 거는 그냥 재활용도 안 되는 A4 용지 아니면 뭐 노트북에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파일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제가 뭔가를 쓰고 있고 쓰고 싶어하는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왜 박수 한 번 더 치라고 안 해요? 박수 한 번 더 칠까요? 이분의 자기소개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인생이 들어있어요. 뭐가 인생이 들어있었을까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스토리텔링을 그렇죠. 스토리텔링이 느껴지죠.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으로 잘하는 게 있고요. 노력해서 잘하는 게 있어요. 감각적으로 잘하는 사람하고 노력해서 잘하는 사람하고 누가 잘할까요? 감각적으로. 응? 감각적으로 하는 게 잘 된다. 노력하는 사람이 잘 될 거다. 노력 따위 중요하잖아. 노력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안타깝게도 감각 좋은 사람들이 잘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감각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배우들 보면 이 작품에서는 되게 잘하고 다른 작품에서는 또 못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막 분석하고 노력해가지고 막 만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 이상을 하게 돼요. 이게 마라톤 뛰잖아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몸이 그냥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금 쉬면 그 다음에 못 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몸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뛰면 최소한 놀아도 쉬어도 어느 밑으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잘 발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발표를 했길래 스토리텔링이 잘 전달이 됐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어떤 면에서 스토리텔링이 전달이 잘 됐을까요, 이분이? 사실을 재밌어요. 얘기하면서도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느껴지게 그거를 적절히 잘 섞어서 하는 거.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뭐 결혼할 때 나가야만 했던 거 그때의 그 안 좋았던 감정이 바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앉았던 감정이. 네. 팩트와 팩트 사이의 추임새라고 해야 되나?
이 팩트를 팩트가 아니게 내 얘기처럼 만들 수 있는 추임새들이 중간중간에 시기 적절하게 잘 들어가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 어떤 추임새를 넣었어요? 핵심적으로 잘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금이모로는 안 된다. 굳이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인데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감을 먹고.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가 거기에 공감을 딱. 아니 아버님이 좀 객관적인 분이구나. 거기다가 뭐 갑자기 뭐 사내 커플은 안 된다.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함으로써 팩트가 공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발표했던 한필군 그런 추임새 없이 팩트만 이렇게 나열을 했고 그 팩트 중간중간에 그런 추임새들이 공감될 수 있도록 팩트가 아닌 팩트인데 팩트가 아닌 공감이 되는 식의 발표를 합니다.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했을까요? 발표하는 톤, 목소리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왔다 신앙송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많이 해본 솜씨였어요. 그렇죠. 신앙송,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계적인 배우가 얘기할 때 얘기하듯이 막 얘기했죠. 네. 말만 그랬을까요? 행동은 어땠을까요? 이분 처음에 발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냥 본인 기억나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일단 사회자한테 왜 나를 픽했는지에 대해서 명박을 줬죠. 아니, 몸으로, 네? 우리 앞으로 제가 좀 나갔을 거고요. 시작할 때, 계신 분들을 보고 시작할 때 앞으로 나갔을까요? 영상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체크해서 그냥 나와요. 안전 상태대로였고 네. 중간중간에 약간 뭔가 좀 불편했는지 제가 그거 말할 것 같아요. 지금은 불편했는지 왠지 손을 잡고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오히려 가만히 몸을 뒤로 그래요? 편안한 자세로. 네, 제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끼면서 저한테 뭐 했냐면 믿음, 배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돼? 그러고 나서 자기 얘기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살짝 정자세. 그쵸. 정자세로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짝 당황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황한 거를 티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뭘 했어요?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당황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유가 넘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놓고 나서 그 사이에 정리를 한 거죠.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몸을 움직일 때도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계속 움직였죠. 많이 하면서. 그리고 손 썼다고 그랬잖아요. 손 쓰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손을 썼어요. 만약에 정자세로 이분이 발표를 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딱딱한. 네? 그 목소리가 나온 것처럼의 그 리드미컬한 부분들이 줄었겠죠. 근데 대신 손을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되죠. 그 사회를 잘 보면 우리 김시욱 사회자 뭐 이렇게 나겠지만 여러분들 어디 무대에서 사회를 볼 때 내가 되게 긴장하거나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를 하면 되냐면 손을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은 말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시선이 분산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손을 움직여볼게요. 그리고 어색해서 못하잖아요. 마이크를 주고 다니고 양손을 이렇게 저렇게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움직이면. 그래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손짓들을 계속 많이 해요. 그리고 계속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를 안 했는데 몸을 움직인 게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감각적으로 봤을 때 리듬을 타는 걸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좀 편안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좀 더 내가 압력을 받으면 긴장을 팍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긴장을 팍 하게 되면 나의 말하는 거나 나의 글에서의 리듬감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한대요? 지금처럼 살짝 춤을 추면서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다 작가들이 컴퓨터로 글을 쓸까요? 종이에 글을 쓸까요? 일단 컴퓨터로 쓰죠. 근데 컴퓨터로 쓰다가 글이 안 써지면 무슨 짓을 할까? 손으로 꺼져 가겠어. 그쵸. 낙서를 해요. A4 용지를 꺼내던 좀 더 나이 드신 분 원고지를 꺼내던 해서 써요. 왜 손을 쓸까요? 생각 정리가 훨씬 빨라. 우리가 손을 쓸 때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조상들부터 손을 쓸 때 머리를 썼어요.
우리보다 한참 후배의 그 미래 후손들은 이제 손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두드리면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른다 그랬을 때 컴퓨터 앞에서 있을 때 종이에 써놓고 손을 쓰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했어요? 발표할 때 손을 썼죠. 발표할 때 손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머리가 돌아가면서 그 다음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뭐를 하거나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러니까 사회를 볼 때도 가만히 있을 때 다음 멘트가 안 생각나는데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멘트가 나오죠. 그런 부분이 똑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 잘 될 때는 나의 글이 리드미컬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얘기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이 잘 나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똑같이 쓰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쓰는데 글이 딱딱해졌어요. 그럼 왜 그럴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장점을 언제 발현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자기소개에 또 뭐가 있었을까? 자기소개. 이번에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어떤 글을 쓰면 잘 쓸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쓰면 잘 쓸 것 같아요?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물의 이야기. 그렇게 느낀 이유는? 결혼할 때 아니 그 직장을 선택한 것도 뭐 약간의 어떤 타이에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은 자유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장했는데 어쨌든 뭐 아이가 이제는 본인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본인의 어떤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선택하고 집중하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과 닮은 캐릭터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 전에도 그 책을 썼을 때에도 본인의 이야기를 썼다고 표현했듯이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캐릭터를 묘사하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거에 되게 잘할 수 있죠. 이분 자기 소개할 때 언제 웃었을까요? 아빠 이야기. 아빠 이야기할 때 살짝 웃었어요. 언제 웃었을까요? 이거 다 찍혀 있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되는데 언제 웃었을까요? 아이요. 아이 얘기할 때. 아이 얘기할 때? 그렇죠. 아이 할 때 미소 졌고 그거보다 좀 더 크게 웃었을 때. 좀 더 크게 웃었을 때. 우리는 기억나요? 작가 하라고 할 때? 네? 다른 사람이 작가 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너 글 잘 쓴다. 네. 그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좀 담담한 표정이었죠. 그런 관조적인 부분에서. 근데 확 웃어, 제일 크게 얼굴 확 웃었을 때. 본인은 기억나? 가물가물. 지금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자면 사내 커플로 했다는 거? A4 용지 나올 때 제일 가장 크게 웃었어요. 가장 밝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가 되게 강할 수 있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확 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담담하게 나오다가 확 나왔는데 A4 용지가 언제 나왔어요? 얘기가 거의 끝날 때 나왔죠. 그래서 A4 용지가 아마 앞부분에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그런 걸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표정을 확 하면서. 그리고 언제 또 그 얘기했어요? 만족한다 얘기할 때 마지막에 좀 더 웃었어요. 그러니까 A4 용지를 던질 때만. 그러면 보면 내가 노력했는데 A4 용지를 던져버렸죠. 그리고 나는 만족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그런 내적 자신감, 자부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자아가. 그래서 글을 쓰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버틸 힘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버틸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이 반영해주기 가 스스로 반영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했던 거 같은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들어요? 이 카메라 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한 출연자처럼 의자를 돌려가면서 옆 사람만 해도 막 긴장해가지고 손도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하는 거죠. 그런 자유로움들. 30초 자기소개 빼고 이번에 장점 뭐가 있을까요?
진정성. 진정성. 어떤 부분에서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칭찬을 해줄 때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야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톤이나 어떤 그런 억양 이런 측면에서 뭐랄까 이게 좀 와닿는 부분이 이게 같이 공감을 내는 부분이 이 그렇죠 진정성이죠. 이게 좀 가식적이지 않고 정말 자기의 있는 마음을 전달하려는 그게 느껴지는 거죠. 작가로서의 장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장점이 어떤 측면의 장점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금 얘기했을 때 인간적인 장점. 모든 면에서 모든 면의 장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이제 마음을 열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표정이나 목소리랑이 굉장히 차분해. 그래서 같이 있으면 뭔가 편해. 생각보다 예쁘다는 건 아버님이 얘기했던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가 혹시 위였으면 칭찬이고 밑에였으면 욕이고. 작가님 남편이라 예. 통찰력이.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칭찬했어요? 사람도 어때 이게 굉장히 보면 분석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분석을 해서 전달을 할 때 분석한 거를 팩트로 전달하지 않고 굉장히 정서적인 면들을 전달을 했어요. 그럼 아까 자기소개할 때도 두 번째 부분들이 아예 안 나온 이유가 그거를 못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어설프게 할 거면 안 한다고 해서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김시수 쓴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쓸 때 이 사람이 그냥 장점이냐, 그냥 글을 쓸 때의 장점이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쳐요. 졸업하고, 이게 은퇴를 하고 수희 아저씨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교장 선생님일까요? 수희 아저씨일까요? 수희 아저씨. 카메라를 피해서 도망다녀야지. 교장 선생님일까요? 수희 아저씨일까요? 교장 선생님이다. 수희 아저씨다. 그럼 내가 글을 쓸 때 교장 선생님으로 글을 써야 될까요? 수희 아저씨로 글을 써야 될까요? 교장 선생님. 이런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글을 쓸 때 교장 선생님으로도 글을 쓸 수 있고 수희 아저씨로도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학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개념화된 자아고 맥락으로서의 자아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개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교장 선생님이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재의 맥락으로서의 나는 수희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냐? 아니에요.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섞어서 쓸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 출신들 중에서 이 수희 아저씨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호루라기 불면서 막 줄라치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호루라기 불지 말라고 하면 수희 아저씨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현재의 나를 글을 쓸 것이냐 과거의 나를 글을 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할 때 욕구욕망 부분들을 얘기했죠. 미래의 나를 가지고도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지금 A4 달려니까 이렇게 색깔을 줬어요. 여기다 자기 이름을 쓸 거예요. 펜을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테이블 붙여서 자기 거 남은 거 없기. 테이블 붙여서 등에 붙일 거예요. 등에 붙이면 다른 사람들이 1, 2, 3, 4를 써가지고 뭐 할까요? 그 사람의 장점을 써줄 거예요. 단 장점을 쓸 때 외모에 대한 장점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자기 이름을 썼죠. 자기 이름을 쓰고 여기에 테이프를 붙여서 등에 붙일 거야. 그래서 등에 붙이면 이렇게 등에 붙여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가서 여기서 여기 1번 쓰고 이 사람의 장점을 써줄 거예요. 실제 이렇게 쓰는데 처음 보는데? 네.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데
외모를 빼고. 몹시 어려운 일인데. 몹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이 남자의 등하고 여자의 등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등에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받치고 쓸 수 있도록 드릴게요. 김시욱의 배려예요. 지금 이거 10분 내로 끝낼게요. 하라는 대로 하죠. 시작해주세요. 장점이 잘 생각이 안 나죠. 네, 안 나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는 내가 친구들을 볼 때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별로 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방입니다, 첫 방. 공식으로 저기 PD로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처음입니다. 우리 반 교수님한테 배우긴 했지만, 야, 이걸 이렇게 처음 한다는 자체가 저는. 공식으로 처음 하는데 몇백 명의 실시간으로 나오고 지금 400명이 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링크해서 도와주시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해보신 분은 알 수 있지만 연예인들이 아닌 이상 조회수가 몇만 나오는 것들도 동시 접속자는 그렇게 막 500명 미만으로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래? 네. 구독자가 200명밖에 안 되는데 동시 접속자가 400명이 넘는다는 건 누가 이게 동원하지 않은 이상 엄청난 아이템이라는 거죠. 제목을 뭘로 썼어? 실방. 이거 나답게 뭐야? 나답게 글쓰기? 그죠? 네. 글쓰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가 보다. 아니, 글쓰기를 하는 데서 이 통찰력, 그걸 이제 우리 전 작가님이 뽑아주시니까 우리가. 야, 너 채널 하나 파야겠는데. 아니, 이걸로 100만 명 가긴 했어요. 뒤로 넘겨야 돼. 갑자기 얘기하고. 아니 뭐 그럼 이제 10명이 안 채워졌더라도 당사자한테 줘요? 주겠습니다. 넘길 거 내가 갖고 있다 지금. 사연이 왔는데? 네. 자기가 보는 거야? 자기 스스로 가져가라고. 자기 거 읽어볼게요. 자기 거 읽어보는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써 있었다. 나의 장점이. 그런 거 있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이런 간이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쓰기도 해요. 지금 아까 30초 자기소개를 했잖아요. 정기 수업을 하면 뭐 하냐면 팩트만 가지고 1분 자기소개를 하는 거를 해요. 개인으로. 그리고 그거 글로 쓰고요. 내면 감정만 가지고 1분 자기소개를 하는 글을 써요. 욕구 욕망만 가지고 1분 자기소개하는 글을 써요. 그러면 1분짜리가 3개 나오죠. 그 1분짜리 3개를 모아서 섞어서 1분짜리로 요약하는 걸 써요. 그러면 자기소개가 4개가 나오죠. 그 자기소개 4개를 외워요. 그 자기소개 4개를 외우면 어디 가서 뭔가에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명확한 기준이 생겨요. 글을 쓰거나 할 때도. 아까 영어 같은 거 외우는 단어들이 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말 잘 안 외웠는데 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외워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글을 쓸 때 구성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아이디 닉네임 만드는 것들도 개인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할 시간이 없고요. 이 박사님 네. 본 공식이죠. 옛날에 봤었어요. 네? 예. 여기 보면 K 전략, R 전략. K 전략하고 R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K 전략과 R 전략이 뭐냐면 그냥 그 R은 숫자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K는 하나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을 쓸 때 하나의 글을 쓸 때 제대로 된 글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글을 많이 써서 좋은 글을 뽑아야 될까요? 글을 많이. 네? 이런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시키는 거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를 가지고 잘 쓰려고 하는 것보다 많은 글을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오늘 글을 썼을 때 90점짜리 글을 쓸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95점짜리 글을 쓸 수 있고 이거를 다듬고 다듬어서 6개월 후에 99점짜리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냥 90점짜리 글을 매일 써라. 그럼 어느 순간에 나의 글이 그냥 99점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남게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덮어쓰기를 하죠. 만약 파일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01, 02, 03, 04에서 중간 과정들을 다 남겨놔요. 나중에 자기가 뭐를 잘했는지 모르거든요. 어떤 부분에 됐는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이게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서는 그러니까 글을 쓴 걸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죠. 네, 영화나 드라마를 1분을 보고 이걸 글로 옮기는 연습을 해보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의 눈에 뭐가 보이는지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작가들도 가끔 쓰는 부분인데 이걸 할 때 그냥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를 다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글 변환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SNS에 글을 쓴 걸 지면 기사로 옮겨보고요. 지면 기사를 인터넷 기사로 옮겨보고 인터넷 기사를 영상 기사로 바꾸는 거예요. 지면 기사하고 인터넷 기사 차이가 뭘까요? 지면은 좁아요. 그래서 모든 걸 짧게 써야 돼요. 인터넷 기사는 좀 늘려서 쓸 수 있어요. 영상 기사는 영상 기자들이 말을 할 때 그냥 다 구어체로 말하기도 문어체로 말하기도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부분들. 소설 영어로 바꾸고 영어로 소설을 바꾸고 로맨스를 멜로를 로맨스를 바꾸고 이런 부분들 하다 보면 내가 글을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잘 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공대 출신들도 있고 경영학과에서 보고서 잘 쓰는 사람도 있죠. 보고서 잘 쓰는 사람이 소설을 잘 쓸까요? 보고서 못 쓰는 사람이 소설을 잘 쓸까요? 잘 쓰는 사람. 잘 쓰는 사람이 잘 쓴다. 못 쓰는 사람이 잘 쓴다. 아무도 몰라요. 이런 질문 두 가지로 나오면 답하지 말라고. 나쁜 질문. 수영 잘하는 사람이 마라톤 잘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마라톤 잘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마라톤 잘할 것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마라톤 잘할 가능성이 많죠. 체력이 일단 좋으니까. 보고서를 잘 쓰는 것도 필력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보고서를 잘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플롯을 세우는 거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공대생들이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플롯을 못 맞추고 이런 문제는 잘 없어요. 썼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플롯이 안 맞는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글을 변화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부분에 글을 잘 쓴다, 글을 빨리 쓴다면 될 수 있어요. 나는 서브3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시간 30분에 끊고 싶어요. 근데 지금 2시간 40분밖에 못 하고 있어요. 나한테 10분은 결핍이에요. 그 결핍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핍은 뭐라 생각하냐면 정말 기준에 못 맞추는 그런 그런 부분은 결핍이라고 생각하는데 욕구하고 현실의 차이가 결핍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큰 꿈을 계속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긍정적인 결핍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작가들이 왜 지금 글을 쓰냐? 목표가 더 커지거든요. 정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볼 때마다 달라.